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TV입니다. 오늘은 경매꽃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대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요즘 대출 받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곤 합니다. 근데 경매를 하면 정말 대출이 나오나요? 나오지요.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금융, 지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정책 조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규제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이야.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억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각종 규제들이 더욱더 이제 심화되고 9.13 조치 이후에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그 돈 버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지. 하지만 경매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매도 필요한 제도야. 시스템 자체가 경매가 활성화돼야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거든. 그래서 대출은 결론적으로 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단지 투기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 같이 실생활하는 생활형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잔금을 낼 생각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간이 되게 정해져 있는데 이 경매라는 프로세스는 그 시간 안에 이게 안 나올까봐 솔직히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원하는 금액만큼 안 나올까봐도 상당히 제가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해. 왜? 당연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대출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도 아무 은행이나 가서 대출해더라도 해주는 거 아니야. 경매 대출은 특이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주거래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 돼. 근데 경매 잔금 대출은 천만에 만만의 말씀. 나는 이를테면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란 말이야. 나는 그 은행을 주거래라고 생각을 해. 그 은행에서는 나를 주거래라고 생각을 안 해.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대출도 거기서는 받을 수가 없고 다른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단지 불안하고, 그래서 만약에 대출 받았는데 안 나올까 하는 불안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대출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또 은행에서도 그걸 체크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 보면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믿고 가도 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랑 경매에 특화된 대출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달라요. 일반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감정가에 의해서, 은행이 자체에서 정한 감정가에 의해서 자기네 대출을 실행하는 고만이야. 근데 경매 대출은 법원에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바로 감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틀려.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라도 경매 시장에서 높게 형성되면 그것이 시장 가격이고 감정 가격이야. 그냥 은행에서는 그렇지 않아. 자기네들 기준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차감을 해가지고 대출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가능하면 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금융대출은. 경매대출을.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해줄 것이 없어. 그 속된 말로 장사를 못해. 왜냐하면 금융 목적이 대출을 해서 거기에 수입이 있어야 직원들 급여도 하고 영업 활동도 할 텐데 대출이 안 나오면 뭘로 할 거야. 그러니까 소위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대출은 틈새 시장이다. 일반 대출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그러면 제2금융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제1금융이 아니라 제2금융을 쓰면 금리가 엄청 높지 않나요? 막 10%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은 금융이 복잡하게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이 자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단지 1금융, 2금융 이런 거 요즘에 유행하는 P2P 이런 것들 정도밖에는 별로 크게 없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1금융은 규모 자체가 전국 규모고 대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산업에 대처줄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 그리고 금리도 싸다고 하는 거는 네. 거기에는 정부 정책 자금도 있고 자체 조달 자금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1금융도 대출이 비싼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나라 금융 정책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국은 은행권의 1금융권의 대출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이고, 1금융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제2금융권의 설립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금리가 비싸. 그런데 우리 경매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하고 틀려.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도 4~5%예요. 현재. 근데 주택 담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확실한 담보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가장 리스크가 적은 대출이지. 그래서 금리도 1금융이나 2금융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 1% 이상 차이가 안 나. 1%밖에 안 나요? 1% 이상 차이가 안 난다고. 1금융에서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2금융에서 지나치게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금리라고 해서 요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중금리는 신용후 여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2차 대출을 말하는, 일반적으로 해주는 건데, 자, 한번 1차로 대출을 받았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중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얘기하는 지금 질문이 그거고, 경매대출은 1차로 대출을 받는 거야. 제1금융권이 아니고 대출 1차로 받는 거잖아.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면서 1차로 설정이 되잖아. 그 금리가 싸다고. 그 별 차이가 없어. 그 이 금융권에서 이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지, 틈새에서.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그냥 문제가 안 생기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저기에서도 이 금융권에서도 또 새로운 고객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 창출을.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 삼박자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경매 대출 틈새 시장이 조성이 되는 거고, 경매를 하면 그렇게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대출 금리도 그래도 높지 않다. 그러면 지금 LTV, DTI, DSR 이런 단어들이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고, 그 시스템은 이 제2금융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해당은 되는 건가요? 아니야. 초창기에는 이 금융권에 해당 안 했어. 왜냐면 거기는 소규모 자금이거든. 소규모, 예를 들어 1금융권에서 대규모 기업 자금 이런 것들은 하니까 규모가 커. 일반 서민, 일반 개인들이야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똑같아.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기업 자금 이런 것들이 전부 1금융권이야. 2금융권에 잘 취급도 못해. 보림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네들이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1금융이나 2금융이랑 똑같거든. 한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2금융권에서는 LTV, DTI가 옛날에 적용되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뀌었어. 얼마 전에. 지금은 DTI가 바뀌고
LTV하고 DSR 제도를 이용한단 말이야. 네. 총부채 상환 비율,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이 금융권도 별로 이제 무시했다고 그럴까? 일단 뭐 크게 저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금융권에도 적용한다는 뜻은 그만큼 규제를 한다는 뜻이야, 정부에서.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긴 하네요. 당연히 알고 있지. 경매하는 사람은 필히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아까도 서두 얘기했는데 생활형 먹고 살기 위한 일반 서민들 한두 개 대출은 크게 문제가 없어. 네. 단지 대규모 그러니까 다주택자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면 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 제2금융을 뭐 금리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싸더라도 제2금융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용등급 걱정이 좀 되거든요. 신용등급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나요? 아니야, 신용등급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을 체크를 할 때 네. 대출을 많이 받고 적금 받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 활용도, 이 사람의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 네. 이걸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쓰고 잘 갚는 사람이 신용이 높은 것이지 카드를 안 쓰고 은행 예금만 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 개념을 우리가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 은행에서의 신용등급은 은행을 많이 활용하고 실수 없이 활용하는 사람, 자금의 유동성이 좋은 사람, 소위 이런 사람을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도 금리를 인상하고 뭐 하나 이런 유무에 불구하고 이자 잘 내는 사람은 신용이 더 좋아. 이게 그래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도 해준다고 그래. 이게 연체 안 하면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 활용을 잘하면.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는 대로 자기 수입원에 비례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말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체만 안 하면 큰 문제는 그럼. 없다. 그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출의 어떤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대출과 경매 대출은 좀 다르다. 달라. 전혀 달라.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부동산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 퍼센트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다음 강의 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부모님. 네, 수고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한울경매 동호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경매 후기와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상담은 02-2233-6233으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한울TV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한울경매 동호회가 있습니다. 경매를 좋아하고 경매를 통하여 원하는 재테크를 해보자는 순수한 의미의 경매 재테크 동아리입니다. 그 활동 사항은 네이버 카페 한울경매 동호회를 열람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